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서울옥션입니다. 일단 대장 섹터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STO, 그리고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쪽에 돈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전에도 이런 식의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NFT, STO에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기환, 미술품 NFT 핵심 기업 서울옥션, K옥션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서울옥션을 좀 분석해드렸죠. 그때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대략 일주일 전에 1750원에서 현재 주가는 14,040원으로 약간 3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약 34%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 달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NFT와 STO 쪽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차기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왜 그 기업들 중에서 서울옥션을 택했느냐 하면은, 사실 제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울옥션의 자회사죠. 서울옥션 블루가 STO를 발행을 합니다. 어떤 걸 발행하느냐? 뭐 듣보잡 작가도 아니고요. 듣보잡 화가도 아니고 앤디 워홀의 대표작이에요. 앤디 워홀의 대표작인 달러 사인을 STO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STO로 판매, 그러니까 경매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옥션이 대략 한 6억 2천만 원 정도로 6억 2천만 원을 주고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STO를 통해서 대략 한 7억 원 이상의 규모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상 이 7억 원짜리 매술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7억 원 줘야 됐어요. 아니면 대출을 받더라도 미술품은 대출이 부동산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따라서 최소 5억 정도, 4억에서 4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STO를 통해서 한 주당 한 주당 약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로 앤디 워홀의 그런 같이 앤디 워홀의 그런 작품을 나눠서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STO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STO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STO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STO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서울 옥션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매수를 진행할 때에 이제 SEO 관련주 서울옥션만 이제 우리 멤버 분석방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좀 보시면 이게 11월 9일 글이에요. 11월 9일에 제가 분석방에서 말씀드린 글입니다. 자, 역성장의 이응도 찾아볼 수 없는 산업입니다. SEO에 대한 관심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지금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STO 관련해서 서울옥션, 서울옥션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좀 보시면 23일에, 그 이후에도 11월 23일에 서울옥션을 매수했습니다. 한국미술품 경매 핵심기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1월 23일이면 정확하게 언제냐? 제가 한 3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죠. 23일이면은 정확히 이날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 제가 서울옥션이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하면서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29일에도 서울옥션 상승 VI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 가능합니다. 저는 추세가 유지되는 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때에도 쭉 들고 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상한가를 갔죠. 11월 29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서울옥션 상한가입니다. 단기로 투자한 경우 내일 시초가 부근, 내일 시초가 부근에 매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추세가 유지되는 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죠. 내일 시초가 부근이라고 한다면 이때죠, 이때가 정확하게 고점이었어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저는 추세가 유지되는 한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지금까지 팔지 않고 있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괜히 인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매수 후에 그냥 무지성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커질 때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손실 나는 거 붙잡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겁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상승 VI가 걸렸죠.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늘 그렇듯 저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도 상승 부자리가 걸리면서 한 8.58% 정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생각이고, 사실 서울옥션 쪽에서 가장 먼저 STO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STO라던가 NFT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한 서울옥션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른 종목 하나를 더 보고 있어요. 그 종목도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의 돌파가 좀 보였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서 만약 지지가 확인될 경우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수할 생각이에요. 따라서 서울옥션과 나머지 한 종목, 이 두 종목 정도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종목은 저도 이제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서울옥션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미술품 경매 사업 혹은 중개 사업 혹은 미술품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이제 가장 먼저 투자표를 내밀고 있고, 사실 2011년도에도 이쪽에 대한 STO에 대한 NFT에 대한 붐이 좀 일었었어요. 그때도 서울옥션은 주가가 대략 한 10배, 한 15배 이상 이제 뛰었었는데, 그때도 서울옥션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STO라는 것 자체가 비싼 물품을, 비싼 투자 상품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지분을 쪼개서 블록체인화 시켜서 나만의 지분을 갖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건물,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부동산과 미술품에서 가장 먼저 이제 유입이 됐던 것, 그리고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미술품 투자는 이 젊은이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정말로 재밌어요. 미술품의 뭐 역사를 안다거나 혹은 작가의 위상을 안다거나 그 작가가 클 수 있는 잠재력을 파악해 보거나 혹은 미술에 대한 그런 순수한 가치, 미술에 대한 순수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와는 좀 달라요. 네, 좀 다른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미술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적을 봤을 때에도 사실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금리가 오르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붐이 확실하게 꺼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결국에는 2018년, 19년, 20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작년에 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영업이 좀 꺾인 것인데, 올해 3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는 꽤나 좋은 실적에 좀 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옥션에 가장 이제 주로 투자했었던 그런 위치 혹은 그런 입지 중에 하나가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 전세 아시아권에서의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 자회사까지 세우면서 홍콩의 미술 경매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거의 3년 이상 동안 경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그런 실적에 대한 감소라던가 혹은 손해가 막심하게 이루어지는 와중에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에서도 경매가,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일단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은 거의 명실상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권을 머물고 있는 지금 실적으로 보나 혹은 ST라던가 NFT에 대한 그런 수급에 대한 그런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보나, 그리고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저는 꽤나 매력적이라고 봤었고,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회를 보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이날 이제 매수를 한 것이죠. 이날 매수를 해서 현재는 약 34%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ST라던가 혹은 NFT라던가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쪽에 대한 수급을 보고 있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갖고 있다면은 사실 서울옥션을 무시하기가 꽤나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한 종목을 다음 거래일 때 지지까지 확인될 경우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과 더불어서 대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옥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TO 연계를 해서 미술품 경매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서울 옥션에 대한 그런 미술품뿐만 아니라 뭐 게임 NFT, 그러니까 크래프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갖가지 뭐 골동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혹은 굉장히 값비싼 그런 인테리어 상품, 가구들, 이런 것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고가의 골동품들, 고가의 가구들, 이런 것들을 개인 대 개인 P2P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서울 옥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취급 높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STO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가장 큰 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실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템바성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서울 옥션은 저는 여전히 좀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40% 이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자, 소더비,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경매 시장, 전 세계 1위 미술품 경매 기업이 소더비입니다. 근데 소더비의 밸류에이션이 대략 PSR 기준으로 10배 정도가 쳐지고 있어요. 이게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장이 안 되고 있었는데 상장에 대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소더비가 PSR 10배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죠. 따라서 서로 옥션도 만약에 PSR 10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 소더비는 유럽에서도 혹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미술품 플랫폼 기업이고, 서로 옥션은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홍콩 시장이라던가 이런 금융의 허브 역할로 하고 있는 국가들로도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한정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PSR 5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더비가 10이라면은 서로 옥션은 5 정도만 가져가더라도 작년에 매우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298억이라는 점에서 매출액이 551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이제 올해 가장 안 좋았다가 내년부터 다시금 STO뿐만 아니라 다시금 미술시장에 대한 활기가 돋으면서 홍콩 법인이 경매를 지속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혹은 유동성이 다시금 돌게 되면서 금리 인상, 금리 상승 폭이 잦아들면서, 그러니까 고금리가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다가 인상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양적 완화 혹은 어느 정도의 완화에 대한 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다가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해서는 다시금 활기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투자에 대한 세계라는 점에서 가장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품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인 설옥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STO뿐만 아니라 미술품뿐만 아니라 뭐 빈티지 가구, 조명이라던가 뭐 피규어, 명품, 혹은 뭐 어떤 그런 스포츠 인물의 카드, 이런 것들도 이제 플랫폼화 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STO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쪽에 대한 가치,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옥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옥션에 대한 분석이었고 STO 시장을 위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적 면에서도 혹은 소더비로 말미암아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딱히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